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엄청 높은 핀 리더님들이 올라와서 강의를 하시는 곳인데, 네, 그분들이 다 외국으로 지금, 네, 지중해 크루즈를 가신 덕분에, 의도치 않게 아주 핀이 낮은, 네,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FOM 강의를 맡은 AB 오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 그룹에서는 제가 강의를 조금 하는데, 이제 연합으로 할 때는 강의하는 게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신 분도 많으시고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이름은 우혜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 비즈니스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20대 때 시작을 했고, 이제는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그 보드게임, 금융경제 보드게임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한창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를 안 한 영상으로 네, 유튜브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저의 메인 직업은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인 ABO입니다. 저는 작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될 때 파운더스 플래티넘 마감을 했고요. 올해 3월 1일자 사파이어 성취를 했고요. 올해 9월 1일자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동시 성취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회계연도에 제가 에메랄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나 아빠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 그 책은 아시나요? 이 미팅을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자 아빠 가나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만든 금융 경제 보드게임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입니다. 저는 아메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20대 후반일 당시에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벌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뭐 대학원을 다니는 것과 여러분 창업을 공부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요? 창업학이라는 걸 연구를 할 때 창업을 공부해서 잘하는 것과 창업해서 사업을 잘하는 건 조금 별개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을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쓰지만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캐시플로우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 혹시 조금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후쭈부부라고 옛날 유튜브를 운영하셨던 네, 저희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저는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통해서 원래 전혀 모르던 분을 만나서 이 아메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한 10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2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났을 때 이제 저는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보통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단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단계 알죠? 이랬어요. 다단계 알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 딱 뭐라 했냐면 한국야구르트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다 다단계 판매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메이는 몰랐어요. 1위 회사라고 하는 아메이를 모른 채로 그냥 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메이라는 거를 이제 아메이라는 거를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안 하시고요. 그냥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조금 정부 지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뭔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거는 뭐 재밌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수익화 시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꾸지라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때 떠올랐던 게 이 캐시플로우 모임, 그러니까 이전에 참여했던 캐시플로우 모임이 다시 떠올랐고 그래서 다시 만난 게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이분 저보다 한 살이 많았었는데 이분도 20대, 저도 20대. 근데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 160만 원 받는 직장인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한 3개 정도 하고 계셨고 아메이 비즈니스도 하고 계셨고 직장도 저보다 훨씬 괜찮은 데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살 차이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살아온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인생의 갭 차이는 10년이 넘게 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형님이었죠. 형님, 제가 형님이랑 뭔가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이 왔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5번만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직장 끝나고 항상 강의를 들어갔거든요. 금요일, 토요일마다 수업을 듣는 시간만 한 6, 7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면 학점도 채워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일주일에 1시간 반만 강의를 듣는데 그걸 5번만 들으면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았어요. 이분이랑 함께 하는데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1시간 반씩 5번만 들으면 돼? 사실 저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서에 있는 아메이 매장에 가서 매주 화요일 밤마다 가서 강의를 딱 듣는데 강의를 딱 3번 듣고 제가 이제 뚜껑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메이를 알아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누군가가 아메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양스럽게도 저는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과 의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의문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좀 다가가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의문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더라고요. 왜냐면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두려움이 있거나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자기 믿음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죠. 세뇌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도 있어요. 갔는데 진짜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스럽게도 이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의문까지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괜찮은 뭐 할 수 있다는데 뭐 강의 듣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 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의문을 갖든 의심을 하든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의심하기보다는요, 오늘 이 1시간만큼은 조금 의문을 푸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인생의 짧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의문을 푼 횟수가 많을수록 내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의심을 가지고 많이 도망가고 회피를 할수록 점점 내 영역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의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역이 살짝은 확장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 오늘 가서 열심히 들었는데 야 거기 진짜 종교단체 같더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의문을 갖고 한번은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아메이는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는요, 이런 일들을 보이죠. 파는 일, 영업, 뭐 다단계. 요즘 좀 인식이 좋았어요. 좋은 부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20대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예전에 이모가 막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누군가 사촌 중에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 누군가 했대요. 막 이런 얘기도 항상 듣고요. 좋은 다단계, 요 정도까지 온 경우도 많아요, 요새는요. 근데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어려운 일, 그리고 그 엄마가 치약 쓰는데?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아메이에 대한 인식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라고 하면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알아보고 아메이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안 했고 총각이었는데 지금 제가 결혼도 하고 애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첫 가입자가 여자친구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은 와이프가 돼 있고 그 와이프가 주사업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지 한 8년 됐거든요. 다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소득이. 근데 이제 돈이 목적인 삶으로서 아메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목적에서요, 돈도 목적인 삶이 됐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돈이 왜 많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연히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연히 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잘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잘하고 싶다 했는데 이 사회생활 잘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는 되게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든 사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통제를 당하거나 어떤 관여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저하고 제 와이프는 둘 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오늘 딱 이 미팅장에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저희 이제 첫째가 4살이고 둘째가 이제 2살이거든요. 2살인데 이제 한 13개월 됐어요. 이제 돌이 딱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둘째 씻기고 첫째 씻기고 목욕 다 시킨 다음에 옷 다 입혀놓고 로션 바르고 옷 다 입혀놓고 출발해서 온 거예요. 저 오전 미팅도 오거든요. 오전 미팅 끝나고 제 파트너분들하고 미팅 한 다음에 애기 하원 시간에 맞춰서 딱 그 일을 하고 그러고 와요. 이게 이제 제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 여가 시간들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 비즈니스 정말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때부터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금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의 시작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4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인플루이하고 셀프 인플루이 같은 경우는요. 내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수입을 벌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시간도 물론 들이기도 하지만 시간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더라. 이 소입의 속성이 내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일정량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른쪽 사분면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놀랍게도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수입의 사분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든 대학교 졸업을 하든 한 다음에 취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봉급생활자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직장에서 계속 다니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저희 세대에서 한 직장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항상 이직이 스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봉급생활자에서 다른 봉급생활자가 되고요. 또다시 봉급생활자가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3번 정도 이직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직장이나 저 직장이나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내 일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자영업의 측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으신 분들은요. 다시 봉급생활자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요 정도 그래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 빨간 점 큰 점 있죠. 그 정도가 되면요. 대부분의 연령대가요.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 그 생애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돈을 버는 4가지 사분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측면에서는요. 사분면이 4개가 아니라 2개 사분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배웠던 건 뭐냐면 돈을 버는 방식이 2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가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부자들은요.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갑니다. 여기 사업가하고 투자가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만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 사업가가 투자하고요. 투자가들이 사업가예요. 요새는. 이 경계들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사분면이 제가 느끼기에는 3가지 측면으로 많이 나눠지고 있는 추세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어느 사분면의 일일까요? 다 비사분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B사분면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마 B사분면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이쪽 사분면에 가깝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B사분면이냐 S사분면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 사업의 가치는요, B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에 좀 더 초점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애들은요,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요, B사분면으로 가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B사분면으로 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이 사실 환경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S사분면이 아니라 B사분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보면요, 제가 느끼기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이 S사분면과 B사분면의 차이는요, 뭐 시스템의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시스템마저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와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부자 친구들, 좀 부유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요, 생산적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철학적이거나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난한 친구들은 어떤 대화를 나눠요? 연예인이나 대중문화에 관련된 것들, 뭔가 그 가십거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는 뭔가 내가 괜찮아 보일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뭐래요? 정보를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라는 이 환경에 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걸 시작했어요. 하루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게임 중독자였어요. 저는 원래 술은 잘 안 마셨거든요. 술은 거의 못 마셔서 술은 잘 안 마셨는데 남들 술 마시는 시간보다 게임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게임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13시간, 15시간씩 게임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그 당시 PC방 있잖아요. PC방. 제가 PC방에서 전체 회원 중에 마일리지 1등 해가지고 MP3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여요. 책이요? 책? 만화책이나 소설책 정도는 뭐 가끔 읽을 수 있지만 책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직장도요, 그냥 먹고 살려고 다녔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조금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던 게 제 하루하루에 보내는 시간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뚱땡이 이렇게 체지방 많은데 나름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PT 받고 있거든요, 요새. 근데 PT 받는데 더 많이 먹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운동을 하고요. 전 진짜 열심히 했던 건 사실 지식 쌓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책을 정말 열심히 읽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는 걸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와서 배우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멘토에게 배움. 저희 스폰서님이랑 거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신혼부부였거든요. 근데 신혼부부면 이제 밤에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2시간씩 찾아가거나 통화하거나. 그래서 제 스폰서님한테 욕먹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만 좀 연락하라고.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붙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러 다녔죠.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쓰기 시작하고요, 하루, 한 달, 1년을 보내니까요,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저보다 원래 잘 사는 애들은 계속 더 잘 살았고요, 저보다 연봉 더 많이 받는 애들은 더 승진 잘했어요. 저는요,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3년, 5년, 10년의 차이는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갖고 있던 돈이 통장 70만 있었거든요. 통장 70만 있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시작한 그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준 따라잡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수준을 따라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시작했는데 이제 와이프 불쌍한 거죠. 네. 제 결혼 스토리 얘기 들으면 다들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대단하다는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잡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이제는 조금 제 주변 친구들보다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거든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이게 바뀌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메이를 안 하고 그냥 직장을 열심히 다녔으면 갭 차이가 아마 더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를 제가 이곳에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내가 이 격차를 좁히는데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변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이런 거예요. 이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실제로 필요한 걸 내가 깨달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강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내가 꾸준함을 갖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썼던 거죠. 또 내가 동기부여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순수하게 이걸 해야 되는 그 why,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부분이 약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오른쪽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가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했던 거죠.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낀 거,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핀업을 도전을 하고 핀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저처럼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는데 9년 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플래티넘까지는 1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13개월에 플래티넘 가고 7년 동안 핀업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9년 만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뭘 했냐면 위에 있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막. 얘를 어떻게 하면 꼬드기지? 얘를 어떻게 하면 눈을 부라리면서 기선제압을 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 나한테 오게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내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를 조금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고 되니까 결국 뭐 해야 되냐, 이 정원을 가꾸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뭐예요? 나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뭔가 책 읽는 것도 올리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내가 정원이 있다라는 건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것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성장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성장도 물론 해야 되지만 결국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성숙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무르익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무르익어야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장은 때가 있는데 성숙은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성장이 쭉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은 성장은 안 되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는 때가 또 오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성숙해질수록 이 성장이라는 게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팀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제가 그 뼈저린 경험들을 했으니 사람 잡으러 다니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를 얘기하러 다녀라. 그냥 그들이 필요하면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요즘 느끼고 사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하고요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누구나 받는데요. 근데 주변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친한 사람 말고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에서 10명의 딱 중간이 내가 버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내가 거지예요. 돈이 없어요. 거지야. 그리고 집도 없어요. 그러면 국어를 하려면 판자촌에 가서 하실래요? 부촌에 가서 하실래요? 너무 답이 나오죠. 제가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가난할수록 부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부자가 있는 곳에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요. 답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끼리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왜 여태까지 못 살았을까 고민하니까 저도 가난하고 얘도 가난하고 얘도 가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초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바꿔야겠구나, 만나는 사람을 변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끼리,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끼리. 여러분,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면 뭐 할까요? 너도 그랬어. 나도. 누가 더 불행한가 시합하잖아요. 누가 더 불행한가, 누가 더 가난한 어려움을 겪었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제 되게 과거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정말 후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지하철역 앞에서 잡지 파는 분 아세요? 그 홈리스 분들 잡지 파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엄청 반갑게, 저한테 잡지 팔려고 엄청 반갑게 해주는데, 저 이분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제가 미팅에도 초대했었어요. 네. 여러분, 될 사람을 만나셔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셔요. 몰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네. 왜냐면 스폰서님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제가 귀머거리였던 거죠. 안 듣는 거지.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같이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이곳에 와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여러분 지금 다 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웃으시면서 듣고 계시거든요. 이런 표정이 좋은 이런 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웃으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되냐면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사업과의 이제 우선순위에 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사업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사업이 도움 되는 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조금 호기심 있고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일반인들은요,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하고 싶은데 사업이 도움 안 되는 걸 주로 하다가요, 가끔 하기 싫은데 사업 도움 안 되는 거 남들이 시키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걸 반복해서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업에 조금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데 사업 도움이 안 되는 거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 미팅 경험은 재밌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거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강의도 들어보고 홈미팅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이 사람 신기하네, 뭐에 세뇌됐을까, 막 이런 식으로 와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업을 조금 해볼까 하는 초보자가 되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사업이 도움이 안 되는 거 하고 싶거든요. 계속 그거 하세요. 그거 하는데 조금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사업이 도움되는 거에 시간을 조금 넣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소위 말해서 결단한, 내가 사업을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사업이 도움되는 거면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고, 사업이 도움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강의하고 싶은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강의 준비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시간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쓰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가를 넘어서서 프로가 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프로가 되는 거는요, 하기 싫은 것마저도 사업에 도움이 되면 하고 싶은 것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영역까지 가게 되면 이 사업은요, 여러분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해볼만 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가가 되는 데까지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요거 하세요. 요거 사업에 도움 안 되는데 재밌게 일주일 동안 신나게 노시고, 수요일 저녁에 한 번만 이렇게 오시고, 네,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은 그래프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 도움된다고 느끼고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쉬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쉬고 싶은데 인생이 도움된다고 느껴요. 그럼 뭐예요? 다음에 하자. 근데 인생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데 놀고 싶어요. 그럼 경험이야. 하자. 경험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쉬고 싶은데 인생이 도움이 안 되면 뭐예요? 야, 의미 없어. 이거 하지 마.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놀고 싶으면, 야, 즐겨.
지금이 젊을 때야. 지금 즐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그래프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인생이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요. 인생이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이 도움이 되는 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그래프에서 계속 삶을 살아요. 삶의 발전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우선순위하고 기준선을 조금 바꾸면서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메이비스가 어떤 건가요? 아메이비스는요, 이런 일이죠.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이 중간 유통이 있는데 이 유통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유통은요, 이미 조금 예전 유통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엔 어떠냐면요, 이런 방식인 거죠. 제조자가 공장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럼 사업가들한테 이 제조한 물품들을 주거든요. 그럼 이 사업가들이 누구한테 주냐면 인플루언서들한테 줘요. 인플루언서. 유명 소비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유명 소비자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사업가가 제안한 물품을요, 일반 소비자들이 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끔 해요. 그 다음 중간에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요즘 유통 방식이에요. 요즘에 2030 세대들 보면 제 와이프도 얼마 전에 메밀소바랑 막 이런 것도 몇 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버 통해서 샀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돈가스를 샀는데 유튜버를 통해서 샀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구매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마저도 예전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엔 이런 식입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사업가가 됐어요. 이제는 사업가가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인플루언서가요, 나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너 이런 거 물건 팔아볼래? 나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주문 받으면 누가 보내요? 공장에서 직접 보냅니다. 인플루언서는요, 중간에서 그 광고 마케팅만 하고요, 중간 유통 수수료 다 가져가요. 인플루언서가 결국은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유통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거 60년 전부터 하던 게 아메이에요. 이걸 65년 전부터 하던 게 아메이에요. 결국 저희는 뭐예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것들을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배송 누가, 여러분들 짐 싸갖고 다니시나요? 막 배송? 가끔 이제 필요할 경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구매하시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유통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 광고 마케팅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받는 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유명인들이잖아요. 아메이는 안 유명해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처럼 못생겨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분이 사진작가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네. 좀 못생겨도 할 수 있고요. 뚱뚱해도 할 수 있고요. 키 작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메이의 진짜 인플루언서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느끼시죠? 유명해질수록요, 적이 많아서 너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저는 아메이 안에서는 조금 유명해지고 싶은데 아메이 밖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아메이 유통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건요,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직거래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 회원 소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제품을 썼을 때 90일 동안 제품 쓰던 것도 반품을 해줍니다. 100% 다 받아서 반품을 해줘요. 근데 이 반품을 해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제품이 안 좋으면 90일 동안 쓰던 것도 반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좋다는 반증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저희 아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240만 원치 사왔어요. 청정기랑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랑 아티스트까지 3종 세트를 해가지고 한 240만 원을 사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오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 이거 반품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죠. 만약에 이 고객만족 보증제도가 없으면 제 돈을 들여서 반품을 하거나 조용히 그분의 카톡을 차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 가지 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이 100% 고객만족 보증제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100% 고객만족 보증제도인 거죠. 두 번째는 사업의 기회입니다. 35%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럼 여행도 보내줘요. 자, 세 번째 뭐냐? 소비를 통해서 그냥 내가 주변에 알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서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유통 마진 또는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어떤 걸 가지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합니다. 아메이 제품들 정말 많거든요. 다양하고 많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내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아메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생필품을 그냥 바꿔 쓰는 거거든요. 소비가 지출인데 소비가 매출이 되고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품 사서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반품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결정하시면 돼요. 나 혼자 쓸지 알리면서 쓸지. 근데 당장 결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쓰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 신뢰도 못 갖는데 제 소비자가 얘기하면 신뢰도를 갖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넌 업자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넌 업자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정보 전달을 하는 일인데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월급 160만 원 받던 저도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월세 빼고 그때 학자금도 많이 갚아야 됐거든요. 학자금 지금도 갚고 있어요. 제가 실수로 대학원 가가지고 지금도 학자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다 빼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신 분들도요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빼가지고. 제 파트너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식당 운영하고 이런 분들 다 비즈니스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20대 후반에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다 만났는데 자기 돈으로 치약을 안 사본 애들이 더 많았어요. 자취하면 치약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자취하면 치약 사요? 부모님 집에서 갖고 와요. 제가 그거 20대 때 알게 된 거예요. 안 사요. 그러면 보세요. 소비가 지출인데 소비가 매출이 되고 사업이 되는데 그 친구한테 안 맞는 거야 그게. 야 나는 이게 소비가 아닌데 왜 소비를 하게 만들어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치약 사서 거 아닐까요? 이제 사섰어요. 이제 사섰어요. 이렇게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변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위쪽에 있는 어플들 여러분 핸드폰에 다 대부분 깔려 있으신가요? 깔려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와이프가 쿠팡 뭔가 링크를 보냈어요. 이거 어떠냐, 이거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냐라고 보냈는데 제가 그거를 클릭을 했는데 제 핸드폰에 쿠팡이 안 깔려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핸드폰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앱이에요. 제가 네이버에서 제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관리 앱이 요거예요. 요 쿠팡으로 써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쿠팡 쇼핑 앱이 아니라 쿠팡 윙이라고 해서 쿠팡 판매자로서 제가 돈을 버는 앱이에요. 요거는 유튜브 앱인데 유튜브 스튜디오라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사람들이 쓰는 앱이에요.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내 핸드폰에 뭐가 깔려있냐에 따라서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때 조금 알게 됐던 거예요. 저는 위쪽에 있는 앱들보다 아래쪽에 있는 앱들이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아래쪽에 앱들이 잘 안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어떤 게 머니예요? 요게 머니가 되는 아메이 어플이 저한테는 수입이 되는 어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알게 됐어요. 핸드폰에 어떤 어플이 깔려있냐가 내 삶이 조금 변화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이 4가지에서 다 돈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너도 그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하면 같은 아메이지만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내가 느끼는 관점으로서 아메이를 정의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보고 내가 느껴봐야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이런 회사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성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제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중간에 조금 중간에 실망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는 이 아메이가 정말 멋진 비즈니스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비에 익숙해서요? 생산에 익숙하세요? 소비에 익숙하죠.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소비만 하던 사람이 생산자의 관점을 배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생산자의 관점으로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과정은요. 소비와 저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업가의 교육은요. 생산과 제공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산과 제공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어렵게 느껴지고 사업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사업은요.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아예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아메이가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요. 기존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다가 더 나은 소비, 그냥 소비자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비하시던 거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 소비를 하는 그냥 같은 소비자인데 아메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점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생산자로서 변화가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교육과정.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에서 학교에서 창업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려줘도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근데 그거를 실행하려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소비자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 이런 일입니다. 회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점포가 없는 상태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매출의 35%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차등 지급. 이게 가장 포인트는 차등 지급이에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분도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일은 어떻게 캐시백이 되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관련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산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구매한 것까지 다 모든 게 공동 매출로 포인트로 잡힙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가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3%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약 10,000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핵심 뭐냐 요겁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뭔가를 사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나 혼자 쓰다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려주니까 이렇게 각각 20만 PB 정도씩 제품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참고로 PB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2 곱하기 2배 한 40만 원 정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이거예요. 남자 혼자 사신 분들은 40만 쓰기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처럼 애 둘을 키우면 40만 쓰기가 더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40만만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훨씬 많이 써요. 저희 훨씬 많이 씁니다. 애들이 먹는 유산균 값만 해도 비타민 값만 해도 저희 애들 4살 2살에도 오메가3 다 씹어 먹거든요. 잘 먹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먹어요 애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매출되면 공동 매출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A로부터 시작된 매출은 전체 80만이 되고 B는 60만, CD는 각각 20만씩 되는데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0만원에서 A는요 6%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고 B는 6% 3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데 CD는 각자 6,000원씩 되죠. 근데 이 사업은요 후자순으로 캐시백을 줍니다. 후자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늦게 가입한 사람 먼저 받을 거 다 받고 남은 거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빼줄 게 없죠. 그래서 6,000원, 6,000원씩 받고요. 그 위에 B라는 사람은요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다 빼줘야 되죠. 이 두 개를 빼주면 24,000원을 받고요. 그럼 A라는 사람은요 48,000원에서 이 세 명이 받을 걸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빼주면 얼마를 받냐?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생이 되죠. B가 A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B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책상을 뒤집어 엎겠죠. 근데 이곳에서는 이 아메이 회사에서는요 훨씬
B가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러냐? 바로 노력순이기 때문인데요. 이 수입의 역전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늦게 시작한 사람이 B가 A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A가 한 명한테 알리는 동안 B가 두 명한테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소득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날 꼬드기려고 하고 막 제품 쓰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쓰면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캐시백 좀 가져가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A가 빠져도 B의 캐시백은 똑같고요. B가 빠져도 C의 캐시백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을 알려준 사람과 내가 받는 소득의 수입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사업 10년째 하고 있지만 저한테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제 소득을 가져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구조 공부를 해보시잖아요. 스폰서는 내 소득 못 뺐거든요. 근데 나는 스폰서 소득 뺏을 수 있어요. 퍼센트대는. 네, 그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수입을 뺏기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2만원 벌려고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2만원보다는 좀 더 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버는 게 이제 브론즈 빌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대략적으로 한 400만 PB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400만이 되면 15% 60만에서 A, B, C 그룹 각각 36,000원씩 제외를 하면요. 내가 받는 금액은 49만 2천원인데 실수령액은 이제 BV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아요. 그냥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받는데 더 많이 들어옵니다. 한 87만원 정도 들어와요. 요 정도 들어오면 괜찮죠? 근데 이제 브론즈 빌더 내년에 보너스가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너스 받으면 30%를 더 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1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한테 얘기를 할 때는 브론즈 빌더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메이에서 수프림 LX라는 크림이 있어요. 그게 금액이 한 36만 8천원 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쓰고 싶은데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브론즈 빌더 이 보너스 정도 받으면 그 제품 한번 써볼 수 있는 뭐 요런 느낌 정도의 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뉴트리라이트 섭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고민 없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온다. 또는 여러분들 괜찮은 차 렌트 하나 해서 타고 다녀도 문제 없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한 100만원 추가로 들어오잖아요. 웬만한 집 월세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1000만 PB 이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이 돼요. 1000만 PB에서 21%인 210만원 보너스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A, B, C, D가 400, 300, 200, 100만 정도의 PB를 만들게 되면 각각 밑에 사람들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15% 60만, B는 12% 36만, 그 다음에 C는 18만원, D는 6만원 정도. 요 정도 빼주면 내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나는 0PB거든요. 내가 하나도 안 썼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보너스가 발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9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실제 수익수령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약 160만원 정도가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금액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월세 받는 기준이에요. 내가 대출 없이 그 정도 소득이 돼요. 그럼 어때요? 한 8억 이상의 아파트 자산가치 정도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빌더 보너스 받는다 그럼 200만원 넘게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했을 때 올바르게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소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소득이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생필품 재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있는 회원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생필품을 쓸 때 저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쓸까요? 저한테 있는 회원이 만약 500명이라고 치면 저 그 중에 한 400명 이상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그분들은. 우회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은. 근데 제품 써요 안 써요? 제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떨어지면 또 쓸까 안 쓸까요? 또 쓰시겠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구매로 인해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회원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3월달에 신규 가입 프로모션 있던 거 아시죠? 제가 그 신규 가입 프로모션 3월달 동안 저희 팀으로 해가지고 회원 증가가 113명 됐거든요. 한 달에. 그럼 113명 중에 제품 쓰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 쓰진 않아요 여러분. 다 쓴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근데 제품 쓰는 분들이 늘어나죠. 그럼 회원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매출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제품이 또
증가가 되죠. 그럼 신제품이 나오면, 여러분 신제품 나오면 제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치약 사가지고 치약 좋다고 막 쓰고 있었는데 샴푸가 새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 샴푸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도움과 경험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고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0만 PB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메이 사업은 어떤 일이냐면요. 이 1000만 PB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1년 중에 1000만 PB를 한 번 하면 SP, 실버 프로듀서에서 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3번을 하면 GP, 골드 프로듀서, 금을 만들 수 있고요.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13번을 할 수가 없어요. 달이 12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업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매출을 내가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내가 1000만 PB 해보고요. 이 1000만 PB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일이에요. 알려주는 일이에요. 내가 1000만 PB 이렇게 하니까 1000만 PB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1000만 PB가 되더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 다음 영역이라고 하는 보석핑 같은 경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파트너가 더 수입이 되게끔 도와주는 일이에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는데 9년이 걸렸는데 올해 제 파트너분이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시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9년 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익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연결이 돼서 수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플래티늄을 도와주면 사파이어가 되고요. 3명의 플래티늄을 도와주면 에메랄드가 되고 6명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수입의 역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2명을 도와주면 사파이어가 되는데 내가 3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리고 에메랄드가 됐는데 내 파트너가 6명을 도우면 나는 에메랄드지만 내 파트너분은 먼저 나보다 훨씬 수입과 그 보상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번 더 재고해보고 부당하다면 단연코 거부하는 어떤 결기가 좀 보이는 것이 개인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일단 큰 일은 같이 해야 돼요. 작은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일은 복숭아 나무 아래서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야죠.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개인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가져와야 내가 더 발전되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연좌와 연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나 빼고. 그리고 연좌. 조별 과제 비극. 그런 거고 균등히 공평히 각자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를 이건 이제 어벤져스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같이 저걸 무찌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사회의 공정함은 어벤져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강점은 내가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그냥 같은 전공에서 같은 공부를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병정들 모아놓은 장난감 집합처럼. 그렇지가 않고 성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성을 각자 발휘한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엮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꿈.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꿈을 보고 모였다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들을 이뤄나갈 때 레고 블록처럼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끝까지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나밖에 없거든요. 이 분야는. 내가 여기서 끝내줘야지 아니면 전체에 큰 구멍이 생기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좀 급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또 내 개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준비가 네. 된 사람한테 희망인 거고요. 네. 그렇지가 않고 준비가 좀 덜 된 사람한테 매정한 거죠. 네. 영상에 나왔죠? 결국 엮어내는 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마 비슷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의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 다르고 경험은 또 특별히 더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메리트들이 함께 뭉쳐서 팀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저희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 하루에 13시간씩 15시간 하면서 좋은 대학도 못 갔고 좋은 직장도 가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요,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훨씬 해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전문성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 다 같이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상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꿈을 꾸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회계연도 도전에 사파이어부터 에메랄드까지 도전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 뉴 사파이어가 됐고요. 호주 케언즈는 사실 끝냈습니다. 네, 이미 케언즈는 여행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파이어가 된 달에 그 달만 소득이 한 700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괜찮은 보너스죠. 이 정도면 그래도 굶진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이 아메이 사업은 어떤 일이냐면 리더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매력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스템이 정말 좋아도 나랑 하기 싫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가꾸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또 저희 파트너분들이 또 누군가를 저를 만나고 싶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팀이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요거였어요. 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뭐? 존버.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정말 진정성 있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여러분들 진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내 시기가 와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거는 실력으로 승부해라, 진정성으로 승부해라,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늘 나를 바로잡아야 돼. 네.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알아보신 분,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신 분, 또는 이 사업을 초기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우리 이 사업에서는 스폰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분이 나한테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어 할까, 그 진정성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요, 사회에서 만난 어떤 분보다도 훨씬 멋진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곳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관계는 어때요? 멋진 관계가 맞나요? 사실 그것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쟁 관계, 또는 이익을 취하기 위한 조금의 약간의 우리 소위 말하는 페르소나, 아니면은 그 약간의 가면을 쓴 관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만큼은요, 정말 그 진정성이 통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저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보다 나의 성공을 바라는 게 나의 스폰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진정성을 느끼게 되면 내 그 진정성을 또다시 나와 함께하는 분한테 전달하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란 세상의 상상력을 불어넣고요, 긍정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든대요. 근데 이 긍정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를요, 다른 사람한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만드는 게 되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번영을 누리도록 이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저처럼 조금 희망도 없고 어려웠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느끼고 삶을 좀 더 변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이 아메이 사업이라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사업을 오늘 한 번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참여를 하시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운 아메이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